7월 말과 8월 초 많은 이들의 휴가가 집중되는 기간. 좀 더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꼭 필요한 생존 수영 방법과 물놀이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영 좀 할 줄 알아도 방심금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부산 동래구 사직동의 한 수영장. 이곳에 생존 수영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대표님 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단연간 생존 수영을 담당해온 이병민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1년간 약 4만 명 이상을 가르친 이병민 생존 수영 전문가입니다. 생존 수영 맞아요. 친구들이 네. 이런 것들 참 많이 배우던데 네, 맞습니다. 일반 수영과 다르게 중요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일례로 들면 대청도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구조대 갈 때까지 20분 동안 구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수영은 일반 수영과 달리 영법이라든지 기초 훈련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일어나는 해상 사고를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물 좋아하는 분들은 많지만 수영 못 하시는 분들에게 네. 좀 굉장히 요긴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배워볼까요? 네. 물놀이 안전교육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생존 수영은 필수 교육 과정이 됐는데요. 수상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는 등 아이들에게 정확한 생존 수영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오늘은 강사님들이 직접 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먼저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어보는데요. 여기는 강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네요. 아니 강사님들은 수영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렇게 따로 배워요? 네, 그 강사들이 다 수영을 잘하지만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저희 대표님한테 주기적으로 이렇게 생존 수영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구명조끼 착용이죠. 알맞은 사이즈의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몸에 맞게 조인줄을 당겨주고요. 생명줄을 거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배가 침몰했을 경우 먼저 배를 떠나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안법이라고 하는데 이안법의 요령이 있어요. 먼저 손바닥을 이용해서 턱을 위로 밉니다. 이 이유는 혀가 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금지와 중지를 위해서 코로 물을 들어가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세 번째, 이 오른팔을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꽉 감쌉니다. 네 번째, 배 선박에 머리가 받치지 않도록 오른발은 멀리 나갑니다. 멀리 나간 뒤에 사고를 덜 예방하기 위해서 다리를 꼬고 바로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 실전을 해보겠습니다. 이양 준비, 점프! 배를 버리고 탈출해야 할 때 최후의 생존 수단이 될 이함. 강사들을 따라 소연 리포터도 도전해봅니다. 점프! 어떻게 가? 잘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배가 침몰했으면 이렇게 있으면 배가 침몰할 때 배가 속에 같이 빨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로부터 2차 이탈을 해야 돼요. 2차 이탈을 하는 게 바로 생존 배예요. 하고 난 뒤에 바로 원형뛰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로 출발. 이함 후에는 이렇게 배영 자세로 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에 뜨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저는 그 물에 뜨지를 못하겠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네. 시범을 자, 먼저 바로? 난 뜰 수가 없어. 살살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먼저 고개를 위쪽으로 보고 물에 몸을 띄우고요. 다리를 천천히 모은 후 팔을 Y자 모양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호흡은 심호흡을 통해 몸의 부력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다수가 조난을 당한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서 함께 입새뜨기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생존 수영을 하게 되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좀 더 체온 유지가 쉽다고 합니다. 또한 입새뜨기는 체력 소모를 최대한 줄이는 생존 수영 방법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물에서 버틸 수 있다고 하네요. 어우, 편안해 보이네요. 기차 대열 뜨기입니다. 기차 대열은 원형 뜨기와 달리 인원수가 소수일 때도 가능할 수 있는 뜨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구조되기가 쉬운 구조법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생존 수영을 할 경우엔 물살이 거친 경우에도 조리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진짜 기차 같아요. 선생님 근데 실제로 배우고 누워있으니까 약간 전후에도 생기네요. 좋죠. 배우니까 확실히 좀 안정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런가요? 아이들은
학교 생존 수영 교육이 있어서 필수 과정이거든요. 배웠는데 어른들은 이걸 잘 못 접하니까 이렇게 수영장에 와서 어른들도 같이 생존 수영 교육을 배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갯벌에 물이 급하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이가 생존으로 이렇게 버티는 1세트나 대형으로 이렇게 구조되는 것까지 실제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족이 다 같이 살아남으려면 엄마 아빠도 꼭 배우세요. 꼭! 소방청에서 최근 5년간의 순환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매년 월별로 약 500건 이상의 구조 건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휴가철에는 그 수가 2배로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은 미리미리 생존 수영 방법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살아서 왔습니다. 배워야 된다. 근데 이게 선박 사고는 있지만 바닷가에서 놀다 보면 이안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주 찰나의 순간에 발생해 육지에서 먼 바다 쪽으로 떠밀려가는 이안류. 매년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발생해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데요. 순식간에 일어나 대처가 힘든 사고이기도 합니다. 자, 이안류란 먼 바다로 파도가 휩쓸려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안류는 반드시 2분에서 3분 사이에 소멸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머리를 시선을 하늘로 두고 양팔을 소금쟁이로 펴서 분지를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영을 좀 할 줄 안다 싶으면 45도 각도로 횡으로 수영을 해서 나가면 되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안류를 거스르는 것이 아닌 이안류의 진행 방향을 따라 침착하게 헤엄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곡이나 얕은 바다에서는 땅이 수영장처럼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깊은 곳으로 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익사를 할 경우 머리에서 손바닥 한 뼘 정도 차이로 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손바닥 한 뼘 정도의 차이를 점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빙법이라고 합니다. 물속에 앉은 자세에서 점프를 하는 보빙법. 이때는 음파음파하고 내뱉는 호흡이 중요하다고 자, 합니다. 우리가 물에서 좀 이렇게 생존하는 방법도 배워봤는데 응급 처치를 하는 방법도 같이 배워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쇄골 부분을 두드리면서 의식이 있는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상태가 없을 시에 빠르게 한 사람을 정확히 지목하면서 앞에 검은 수모 계신 분 119 신고해주세요. 확실하게 지명을 하면서 신고를 부탁드려야 됩니다. 후에는 이제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호흡이 없을 때는 바로 지체하지 말고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팔을 곧게 편 상태에서 5cm 깊이로 눌러준다 생각하며 강하고 빠르게 압박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여름이라서 물놀이 많이들 가실 텐데 저희 방송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고 물놀이 할 때 안전하게 즐겁게 잘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가족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여름의 추억이 더욱 아름답게 남습니다. 모쪼록 이번 여름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굿모닝 투데이가 응원하겠습니다. 물놀이